저는 최명자입니다. 올해 68이죠. 평생을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왔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새벽 시장은 고요하죠. 장독대에서 김치를 꺼내고 무생채를 무치고 콩나물을 삶습니다. 손끝에 밴 이 일들이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명자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귀남 씨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오기남 씨는 이 시장 통해서 소문이 진언지 같은 분이에요. 어디서 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고 또 가장 먼저 퍼뜨리죠. 어머, 귀남 씨도 벌써 나오셨어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있나?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왔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말이야. 귀남 씨의 말에 가슴이 한번 철렁했습니다. 요즘 자꾸 들리는 소문이 있거든요.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건 말입니다. 무슨 소문이에요? 아, 명자 아주머니는 아직 몰랐나? 시에서 이 시장을 다 헐고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제 전부인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면 좋겠지만 귀남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무채칼이 덜덜 떨렸죠. 아침 햇살이 가게 안을 비춥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햇빛에 윤이 났어요. 무말랭이 무침,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하나하나가 제 정성이고 시간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오셨네요. 단골 할머니세요. 명자야, 시금치나물 좀 주겠니? 네, 할머니. 오늘 아침에 새로 무쳤어요. 할머니는 반찬을 받아들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수선하구나. 현대화 사업이라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 가서 장을 보라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걱정이 많아요.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가게 한구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이 가게를 지켜오며 두 아이를 키웠어요. 선호와 미영이가 대학 갈 때까지, 군대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모든 순간이 이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가능했죠. 가게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오래 간다는 남편의 유언이 적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물을 탄 적 없고 상한 재료를 쓴 적도 없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아주머니, 김치찌개용 김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거 어제 담근 거라 아직 덜 익었는데 이걸로 드릴까요? 아주머니가 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한 보람이었죠. 오후가 되어 귀남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명자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박정우 씨가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정됐다는군요. 박정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었어요. 굶주려 비틀거리던 청년에게 밥을 주고 장사 미천까지 빌려줬던 그 박정우 말입니다. 정우 씨가요? 네, 요즘 잘 나가는 사업가 됐다더니 아예 시장까지 손을 뻗치는군요. 제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정우 씨라면 제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하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장 현대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시설도 낡았고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반찬가게 간판도 그중 하나였죠. 명잔의 반찬가게라고 써진 남편이 직접 써준 그 간판. 정직하게 벌어야 오래간다. 남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요, 저는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사흘 후 시장 상인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여러분,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상에 선 사람이 바로 박정우 씨였어요. 40년 전 그 앙상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현대화 사업은 모든 상인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서 장사하실 수 있어요. 한 상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적정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일부 불법 증축이나 문제가 있는 점포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불법 증축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 씨, 저 최명자예요. 기억나세요? 정우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 명자 아주머니. 물론 기억하죠. 그때 많이 도움받았는데.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제 가게도 문제 없겠죠? 그런데 정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명자 아주머니 가게 말씀이신가요?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머니 가게가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거 시장관리사무소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보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우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죄송해요. 정우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이 떨렸습니다. 리베이트라니요. 제가 언제 그런 돈을 받았다는 거죠? 불법 증축이라니요. 제 가게는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평도 늘린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4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정우 씨는 25살쯤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갈 곳이 없어 시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죠. 며칠째 굶었는지 비틀거렸어요. 아가씨, 이거 드세요. 저는 막 지은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이 없어서. 됐어요. 배고플 때 먹어야죠. 그 후로도 정우 씨는 자주 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몇 달 후 정우 씨가 말했죠. 아주머니, 저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1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10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성실해 보였거든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이자는 받지 않을게요. 정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아주머니,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꼭 보답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성공했어요. 몇 년 후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고 점점 사업을 키워갔죠. 돈도 깨끗하게 갚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도운 사람이 잘 되는 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우 씨가 제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나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명자 아주머니.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죠?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아주머니 믿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네가 그런 짓을 했다니. 겉으로는 착해 보였는데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는군. 귀가 따가웠습니다. 억울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소문이 도는 걸까요? 오후에 시장관리사무소 직원이 왔습니다. 최명자 씨, 조사를 위해 출두하셔야 합니다. 무슨 조사요?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불법 증축건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 씨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준 그 사람이, 제가 믿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관리사무소에 불려가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최명자 씨, 정말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받았다는 장부가 나왔어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정말 받은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시선들 뿐이었죠. 가게 앞에는 영업정지 딱지가 붙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 없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최명자 씨, 불법 증축 확인됐습니다. 즉시 철거 명령이 내려졌어요. 불법 증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뒤쪽 창고 부분이 원래 설계보다 2m 더 나와 있습니다. 그건 처음 지을 때부터 그랬어요. 허가받고 지은 거라고요. 서류상으로는 증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철거 날짜까지 정해졌죠. 그 소식이 돌자 시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명자 아주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나? 뒷돈 받고 불법 증축까지 했다니.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귀남 씨만이 유일하게 저 편에 서줬습니다. 명자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 믿어요. 40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귀남 씨. 당신만이라도 믿어주니까. 철거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정갈하게 정리된 반찬들, 남편이 써준 간판, 단골 손님들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 굴삭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쿵쾅쿵쾅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주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정우 씨를 마주쳤습니다. 시장 입구에서였어요. 명자 아주머니. 정우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 씨.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법대로 한 일이에요. 정우 씨, 정말 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전 굶주려서 비틀거리던 당신에게 밥을 준 사람이 저예요. 사업 2,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도 저고요. 정우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다른 문제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무를 처리할 수는 없어요. 공무라고요? 저한테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게 공무인가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우 씨의 차가운 말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도왔던 그 청년이 맞을까요? 정우 씨, 양심이 있으시면. 명자 아주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법적 절차는 끝났어요. 정우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외로워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여겼고 평생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오래 간다던 남편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잖아요. 창밖으로 시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빈터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선호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선호는 서울에서 작은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선호야, 무슨 일 있었니? 사업이 망했어요. 투자자들이 발을 빼버렸거든요.
선호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 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다시 시작하면 돼.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가게는 잘 되고 있고요. 그제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정우 씨의 배신, 거짓 누명, 가게 철거까지. 선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선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박정우 그 새끼가 어머니 은혜를 입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선호야, 욕하지 마라. 어머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선호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증거도 없는데. 증거를 찾아내야죠.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선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카페, 신문 기사, 시청 홈페이지까지 샅샅이 뒤져봤어요. 어머니, 이 박정우라는 사람 과거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사업 초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선호는 며칠 동안 밤새워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걱정됐어요. 선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도 중요해. 어머니, 제가 사업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선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 선호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 박정우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시장 현대화 사업을 빌미로 상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래? 그런 패턴이 있는 거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 현대화 사업 예정지에 박정우 소유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그 나쁜 놈이. 화가 났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진실을 밝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복수해드릴게요. 박정우, 그놈이 어머니한테 한 짓 비싸게 치르게 만들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도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선호와 함께 증거를 찾던 중 귀남 씨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명자 아주머니, 나 사실 그날 봤어요. 저와 선호는 동시에 귀남 씨를 쳐다봤습니다.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귀남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정우가 시장관리사무소 뒤편에서 돈봉투를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언제요? 명자 아주머니 가게 철거 일주일 전이었어요. 밤늦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결정적 증거였어요. 귀남 씨, 정말 확실해요? 확실해요. 박정우가 관리사무소 과장한테 두툼한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서류 같은 것도 주고받았어요. 선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그 시간에는 저만 있었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귀남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서웠어요. 박정우가 워낙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당할까봐.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권력자에게 맞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명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니까 양심이 아팠어요. 저는 귀남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호가 말했어요.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지? 박정우의 통장 내역이나 관리사무소 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그런 자료를 볼 수 있겠어요? 그때 귀남 씨가 또 다른 정보를 줬습니다. 아,
그리고 박정우가 요즘 관리사무소 김 과장이랑 자주 만나더라고요. 시장 밖 술집에서. 김 과장이요? 네, 그 사람이 명자 아주머니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선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이거예요.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예요. 며칠 후 선호는 그 술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정우 씨와 김 과장이 만나는 걸 확인했어요. 어머니,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대화 일부도 녹음했죠. 선호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 정우 씨와 김 과장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우가 일은 잘 처리됐지?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과장이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남 씨가 허겁지겁 찾아왔어요. 명자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김 과장이 박정우한테 돈 받는 걸 또 봤어요. 이번엔 낮에 시장 주차장에서요. 정말요? 네, 이번엔 확실히 봤어요. 박정우가 서류 봉투랑 돈 봉투를 따로 줬거든요. 선호가 흥분했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여요. 박정우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매수해서 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저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귀남 씨 증언만으로 충분할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이미 기자 한 명과 연락하고 있어요. 선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기자요? 네, 제 대학교 동기인데 지역 신문사에서 일해요. 이런 부패 사건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 같았던 나날들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자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선호의 대학 동기라는 젊은 기자였어요. 어머니, 이분이 김민수 기자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최명자 어머니. 선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기사로 쓸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할까요? 오기남 씨 증언이 중요하죠. 하지만 좀 더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선호가 말했습니다. 박정우 통장 내역을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내부 문서를 구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 귀남 씨가 나타났어요. 무슨 회의 중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귀남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실 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청소 아주머니요. 그분이 제 사촌이거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며칠 후 귀남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촌이 말하는데 김 과장이 요즘 갑자기 돈이 많아졌대요. 새 차도 샀고 아이들 학원비도 비싼 데로 옮겼다고. 그거면 충분해요. 민수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사를 준비해 봅시다. 박정우의 부패를 폭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호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박정우가 눈치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박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랑 저보고 내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우 씨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 가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우 씨가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다음 날 저와 선호는 정우 씨가 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정우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 아주머니 선호 씨. 정우 씨.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하죠. 정우 씨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했죠.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명자 아주머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무슨 소문 말이에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누명을 씌웠다는 소문 말입니다.
선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 아닌가요? 정우 씨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호 씨,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어머니랑 아들이 괜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정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우 씨, 내가 당신 굶주리던 시절에 빌려준 밥값, 이제 돌려받을 차례야. 정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지금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이 상관없다고요? 명자 아주머니,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는 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법대로요? 거짓 증거 만들고 누명 씌우는 게 법이에요? 정우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정우 씨. 제가 부르자 정우 씨가 돌아봤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정우 씨는 비웃으며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저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드디어 시장 현대화 사업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우 씨는 단상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우리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서. 그때 선호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정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발표하기 전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선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박정우 씨가 이 사업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입니다. 당장 내려오세요. 무슨 권한으로? 정우 씨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선호에게 쏠려 있었어요. 여러분, 최명자 어머니께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건 완전한 거짓입니다. 선호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우 씨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매수한 일, 거짓 서류를 만든 일까지. 증거가 있습니까? 한 시민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귀남 씨가 일어났어요. 네, 저는 오기남입니다.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귀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박정우 씨가 관리사무소 김 과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걸. 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정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민수 기자가 일어나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박정우 씨,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정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박정우 씨 회사와 현대화 사업 수주업체 사이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박정우 씨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합법적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위해 무고한 상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합법인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여러분, 저는 최명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한 번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없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박정우 씨는 제가 젊은 시절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굶주릴 때 밥을 주고 사업 자금도 빌려줬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정우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이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요. 정우 씨는 결국 조사를 받게 됐고 김 과장도 구속됐어요. 저에게 씌워진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시장 상인회에서 저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명자 아주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상인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평소 저를 피하던 사람들까지도요. 명자 아주머니, 미안해요. 처음부터 아주머니 편이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속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죠. 며칠 후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명자 씨,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철거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우 씨 덕분에 오히려 목돈을 만지게 됐죠. 어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선호가 물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어야지. 어디서요? 여기 시장에서. 내 자리는 여기니까. 시장 한쪽에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충분했어요.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명자 아주머니 축하해요. 다시 아주머니 반찬 먹을 수 있겠네요. 이번엔 정말 오래오래 하세요. 귀남 씨도 첫 손님으로 왔어요. 명자 아주머니 시금치 나물 있어요? 있죠. 방금 무쳤어요. 역시 아주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저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예전 그 자리, 예전 그 일상이 돌아온 거예요. 선호도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새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연락 자주 드릴게요.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어머니는 괜찮다. 그리고 정우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도 망하고 명예도 실추되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명자 아주머니 속이 시원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슬펐죠. 제가 도와줬던 그 청년이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오래 간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바람이 불어와 치마를 살랑거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제 알겠어요. 정직은 느리지만 결국 이긴다는 걸.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걸. 시장으로 향하는 길, 제 간판이 다시 보입니다. 명잔의 반찬가게. 예전과 똑같은 글씨로 써진 간판이에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김치를 꺼내고 나물을 무치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겠죠.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집니다. 밝고 당당한 목소리로. 저는 최명자입니다. 시장의 반찬가게 주인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정직은 느리지만 결국 이긴다는 걸.